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림포로 하는 정리증명 3장 마지막 내용을 다룰 건데 그 내용은 바로 고전 논리입니다. 제가 해설 영상을 만든 지 거의 일주일이 넘었을 거예요. 지난주는 제가 영상 편집을 하느라 새로운 영상을 많이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가급적 이제 교재 해설 영상을 이어서 만들고 그리고 3장 퀴즈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록 노력할게요. 자, 그러면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클래시컬 로지, 고전 논리를 가리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은 구성주의 논리에서 그러니까 구성주의 논리에 적용되는 규칙들이고 이 규칙들은 자동으로 고전 논리에도 유효한 것들이 돼요. 그런데 이제 고전 논리에만 있고 구성주의 논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규칙들 또는 정리들을 여기에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펴볼게요. The introduction and elimination rules we have seen so far are all constructive. 자, 우리가 여태껏 본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은 모두 구성적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They reflect a computational understanding of the logical connectives based on the propositions as types correspondence. 유형으로서의 명제 대응의 기초를 그 기반을 둔 논리적 연결사에 대한 이해, 계산적 이해를 반영한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 도입 규칙, 제거 규칙은 커리, 하워드 공형을 바탕으로 한 명제 연결사의 해석에 따른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 해석을 반영한 규칙들이었는데 이제 통상적인 고전 논리는 as to this, the law of the excluded middle, P or not P 라는 문장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자, 잠깐 영어 문장의 구문 분석을 좀 해볼게요. add라고 하는 동사는 지금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근데 목적어가 곧바로 나오지 않고 to this라는 아마 전치사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목적어는 그 뒤에 있는 거가 돼요. 즉, 이 목적어가 지금 add의 목적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통상적인 고전 논리는 배중률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성주의 논리에 추가한다는 의미예요. 구성주의 논리에 따른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에 이 새로운 법칙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배중률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를 배제하는 법칙이라고 풀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간략히 배중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아마 등배자일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등배자는 아니고 밀칠배, 풀무배라고 하네요. 밀치다, 밀어젖히다, 밀어열다 라는 뜻의 밀칠배자랑 가운데 중, 그리고 마지막은 법칙률자. 이 세 가지 한자를 조합해서 만든 배중률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The Law of the Excluded Middle 이라는 명사구입니다. To use this principle, you have to open the classical namespace. 이 규칙을 사용하려면 클래시컬이라고 하는 이름 공간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open이라는 명령어를 쓴 거죠. 그래서 만약 P가 어떤 개별 명제이면 EMP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EM은 긴 이름, 본명은 classical.em인 거예요. 하여튼 그 EM이라는 것을 쓰면 이게 excluded middle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유형은 아마 P 또는 P가 아님이라고 하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 증명의 유형은 그렇게 될 거란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픈 명령어 쓰면 되겠죠? 오픈 쓰고 클래시컬 쓰고 그 다음에 배리어블 명령어 써서
P는 명제라고 선언할게요. 선언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EMP라고 하는 증명항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라는 물음이죠. 그 답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창을 보시면 P 또는 P가 아님이라고 하는 명제가 나와 있고 EMP는 이것의 증명이라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EMP라고 하는 것은 P이거나 P가 아님이라고 하는 명제의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고전 논리에서는 어떤 명제이든지 간에 그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명제의 증명이 있다고 진술하는 것은 그 명제가 참이라고 진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따라서 고전 논리에서는 모든 명제 P에 대해 P가 참이거나 P가 거짓인 거예요. 그럼 구성주의 논리에서는 이런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정리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EM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주의 논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리는 아니에요. 그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 봐야겠죠? Intuitively, the constructive or is very strong. 구성주의적인 또는 논리합이죠. 논리합은 매우 강하다. Asserting P or Q amounts to knowing which is the case. 여기서 강하다는 의미는 이것이 다른 버전의 논리합에 관한 명제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구성주의적 또는은 고전 논리에서의 또는에 해당하는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습니다. 네, 왜 이런 표현을 쓴 거냐면요. 구성주의적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P 또는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구성주의 논리 안에서 참이라고 말하는 것은 P의 증명이 있거나 Q의 증명이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고전 논리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P의 증명이 주어져 있거나 Q의 증명이 주어져 있지 않아도 그냥 P이거나 P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중률이 참이니까.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스트롱 위기라고 하는 것은 논리학에서 좀 더 잘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만약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면 구성주의의 해석에 따른 선언문은 고전 논리의 그것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구성주의 논리에서의 논리합은 구체적으로 그 선언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선언문에서 왼쪽 명제나 오른쪽 명제를 가리키는 용어로 선언지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두 선언지 중 하나의 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그런 의미를 갖냐면 구성주의적 논리합. 구성주의적 논리합은 두 선언지 중 어느 하나의 증명이 있다는 얘기이고 고전 논리에서의 논리합은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주의 논리합을 바탕으로 고전 논리에서의 논리합에 관한 명제를 증명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amount라는 말은 여기서는 무엇과 다름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사실상 무엇과 같다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If RH represents the Riemann, 영어 발음도 리만 아닐까 싶은데 잠깐만요. 예, 그쵸? Riemann hypothesis. 리만 가설을 RH라고 나타내면 고전 논리 수학자는 그냥 고전 수학자라고 번역할게요. 고전 수학자는
RH가 참이거나 RH가 거짓이라는 논리합을 주장할 것이다. 근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전 논리가 아니라 고성주의 논리에 따르면 이 명제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리만 가설이 참임을 증명하든가 아니면 리만 가설이 거짓임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어느 쪽도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렇죠? 어느 쪽도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뒤에 있죠. Even though we cannot yet assert either disjunct. 선언지라고 제가 번역한 것을 영어에서는 disjunc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선언문의 두 선언지 중 어느 하나를 우리가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그 선언문이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선언문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고전 논리에서는 그런 경우가 존재하지만 구성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구성주의에서는 어떤 선언문을 증명하려면 둘 중 하나가 참임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든가 P 또는 P가 아님이라는 선언에서는 그 명제가 참임을 보이든가 아니면 그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가보겠습니다. One consequence of the law of the excluded middle is the principle of double negation elimination. 배중률의 귀결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중부정 제거의 원리이다. 이중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P가 거짓이지 않다 또는 P가 아니지 않다 또는 P가 거짓이면 거짓이다. P가 거짓이면 거짓이다 라는 꼴의 명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무엇이 아니지 않다고 말하는 건 무엇이 맞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고전 논리 아래에서는 성립합니다. 고전 논리에서는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구성주의에서는 아마 이거를 증명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증명해 볼까요? DN이라고 쓴 거는 아마 이중부정 제거 규칙을 간략히 나타낸 말이겠죠? 축약어일 거고, 증명을 한번 해볼까 한데, 텍스트 편집기로 가겠습니다. theorem 쓰시고, 그 다음에 P 쓰면 되겠죠? 그리고 가정. 무슨 가정이 필요하냐면 P가 거짓임이 거짓이라는 가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하려는 명제는 P이죠. 일단 소리라는 말을 쓰고 증명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정보창을 보시면 P는 명제이고 H는 P가 거짓임이 거짓이라는 명제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P죠. 그 정리 이름을 제가 안 썼네요. DN이라고 쓰면 되죠. DN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증명을 해볼까요? 증명을 할 때 뭐 아까 교재에 나온 내용을 이미 저도 봤는데 EMP라는 걸 써주시면 됩니다. EMP는 P 또는 P가 아님이라는 명제의 증명이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P이면 P이다이고 두 번째 경우는 P가 거짓이면 P이다라는 경우죠. 첫 번째 경우가 뭔 의미냐면 P가 참인 경우 P가 참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P가 거짓일 때 P가 참인지를 묻는 겁니다. 말이 이상하죠. P가 거짓인데 P가 참이라니? 그걸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뭘 할 거냐면 일단 괄호를 쓰고 싶은데 지금 또 제가 약간 조작을 잘 못하는 것 같네요. 예, 됐습니다. 소괄호 쓰고 그다음에 펀 HP라고 쓰고 위쪽 줄은 근데 생각해보니 안 써도 되는데 일단 쓸게요. 자, 위쪽 보시면 HP라고 하는 가정을 우리가 도입해서 P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은 P에 속하는 원소를 아무거나 하나 대라는 의미죠.
근데 있죠. HP라는 게 있죠. 그래서 HP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5번 줄을 보시면 이 5번 줄에 나와 있는 것은 함수임을 알 수 있어요. 람다 함수식이니까. 5번 줄에 나와 있는 것은 람다 함사가 아니라 람다 함수식이니까 이것은 함수예요. 함수인데 항등 함수라는 거 보이시나요? 예, 항등 함수 맞죠? 그러니까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린 핵심 라이브러리에는 이거를 id라고 나타내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정의를 보여드릴게요. 이맥스에서는 지금 저는 둠 이맥스를 쓰니까 스페이스 cd를 누르면 이제 그 해당 함수 또는 항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는데 init prelude라고 하는 린 핵심 라이브러리 파일에 id라는 항등 함수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id는 암시적 인수 알파를 취하고 그다음에 그 알파에 속하는 인수를 취해서 그 인수는 a죠. a를 취해서 a를 그대로 출력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알파는 어떤 유형이고요. 쓸모없는 함수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쓸모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굳이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입 클래스 인스턴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형 클래스 사례에 관한 설명은 린으로 하는 정리증명 10장에서야 나오기 때문에 10장에서야 다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항등 함수를 린 핵심 라이브러리에서는 id라고 이름을 붙였구나. id라는 이름을 붙였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d라고 써도 돼요. 근데 만약 이게 오히려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fun hp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id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fun hp라고 써도 되고 hmp라고 써도 돼요. 이름 짓는 건 그냥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P의 거짓이라는 거는 not P를 의미하니까 H는 hypothesis이고 그 다음에 not P를 의미하는 NP를 썼어요. 자, 그러면 아래 증명 목표를 보세요. 정보창을 보시면 P가 거짓임이 거짓이라는 명제의 증명이 H이고 P가 거짓이라는 명제의 증명은 HMP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P가 거짓이라는 명제, 이거를 그냥 하나의 명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게 하나의 단순 명제인 것처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참이고요. HMP에 따라서 이게 참이고 H에 따라서 not P라고 하는 P의 부정이 거짓인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증명은 이 두 가지 증명이 입증하는 두 명제는 모순돼요. 모순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업서드라고 하는 핵심 함수? 핵심어는 아니고 그 함수를 우리가 다뤘던 거로 기억해요. 업서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전 해설 영상에서 제가 이미 다룬 거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HMP 쓰고 그 다음에는 H만 써주면 돼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HMP와 H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그 모순에서부터 아무 명제나 이끌어낼 수 있음이라는 그 폭발 원리를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건 P였죠? 그러니까 P가 증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짓 명제를 이끌어냈고 그 거짓 명제에서부터 아무 명제의 증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업서드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false 쓰고 거짓의 제거 규칙 쓴 다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항의 순서를 좀 바꿔줘야 하네요. 자, 이게 왜 성립하는지 이해가 안 가신다면 잠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H라고 하는 항은요. 무엇의 증명인가요? not P
아니라 not P죠. not P. 그러니까 P가 아님이 아님. 근데 이건 무엇이랑 동등하냐면 무엇이랑 내용상 정의상 같냐면 P가 거짓이면 거짓이다. P가 거짓이면 false라는 거짓 명제가 참이다라는 조건문과 정의상 똑같습니다. 애초에 부정이라는 것 자체가 조건문을 이용해서 정의한 거거든요. 부정을 구성주의 논리에서는 함의로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가 아님이 아니다라는 이중부정은 P가 거짓이면 false가 참이다라는 함의와 동등한 거예요.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P의 부정이라는 명제의 증명을 이 함수에 입력하면, 그리고 입력했죠. 그러면 우리는 거짓 명제를 이끌어낸 거예요. 이렇게. 자, 그 흐름을 보세요.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명제는 P이죠. P를 보이고 싶어서 거짓 명제를 증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명제를 우리가 증명하는데 성공한 경우 거짓에서 아무 명제나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게 거짓 명제의 제거 규칙이었죠. 따라서 그거를 해볼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증명 목표가 P가 아니라 false가 되죠. false를 증명해야 합니다. false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선 H를 사용한 거예요. H는 어떤 함수예요. 함수.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함수인데 그 함수 유형이 뭔지 보니까 P가 거짓이라는 정의역에서 false라는 공역으로의 함수들의 유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함수가 H인 거예요. H에 HMP라는 입력값을 집어넣으면 그리고 HMP는 H라는 함수의 정의역에 속하고 그 정의역은 P의 부정이죠. 그러면 자, 이제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써볼게요. 유형 주석을 없애보겠습니다. 유형 주석을 없애고 그냥 HMP라는 식을 쓰니까 이것은 이 식은 false라고 하는 거짓 명제의 항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다시 말할게요. HMP는 H의 어떤 함수값이고 이 함수값은 H의 공역에 속해야 하는데 H라는 함수는 false가 공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 설명드렸어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업서드 쓰는 게 좀 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 복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을 다시 복습한 대신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죠. 근데 업서드를 쓰는 게 그냥 더 간결하게 끝날 것 같네요. 하여튼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교재로 돌아갈게요. 헌HP, PHP라는 것은 id라는 항등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고 이중부정 제거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 명제나 임의 명제 P를 증명할 수 있게 하는데 무슨 가정이 필요하겠죠? 무슨 가정이 필요하냐면 P가 아니라는 가정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false가 대문자로 시작해야 하는데 소문자로 시작했죠. 오타입니다. false를 이끌어냈을 때 그럴 때에만 우리가 그 명제 P의 증명을 만든다는 규칙이 이중부정 제거 규칙이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은 그건데 그 다음 마지막 절을 보시면 Because that amounts to proving not P 라는 말이 있죠. 이거예요. P가 거짓이라는 가정에서부터 거짓 명제 false를 증명하면 그거는 P가 거짓임이 거짓이다 또는 P가 아님이 아니라는 이중부정을 증명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둘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함의를 증명하거나 이중부정을 증명하는 거는 서로 같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해냈을 때 P의 증명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중부정을 제거한 명제를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고전 논리의 정리예요.
구성주의 논리에서는 아마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문장을 가볼게요.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In other words, double negation elimination allows one to carry out a proof by contradiction. 이것은 모순에 의한 증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Something which is not generally possible in constructive logic. 모순에 의한 증명. 모순법이긴 한데요. 우리가 귀류법이라고 말하는 거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살짝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그 고전 논리에서는 귀납이 아니라 귀류법. 자, 혹시 귀납법이라는 말을 썼으면 그거 잘못 말한 겁니다. 귀류법이에요, 귀류법. 귀류법에서 그 류라고 한 게 오류를 가리켜요, 오류. 예,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리덕티오에서의 리덕티오는 어디에 도달하다? 라는 뜻일 거예요. 아니면 어디로 돌아가다. 그래서 귀류법이라는 한자어에서 귀는 돌아갈 귀자이고 류는 그릇될 류일걸요? 그리고 법은 뭐 법이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류로 돌아간다는 건데 돌아간다는 의미는 여기서 그냥 오류의 같아? 어떤 오류를 결론으로 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류에 도달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고 예, 귀류법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proof by contradiction은 reductio ad absurdum. 지금 제가 위키피디아를 보고 있거든요. It is a consequence of the related mathematical proof technique called proof by contradiction. 위키피디아에서는 지금 그 모순에 의한 증명에서부터 이 귀류법이 도출된다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일단 그 정도로 이해할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귀류법의 그러니까 모순에 의한 증명을 바탕으로 귀류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읽어보고 나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왜 제가 지금 위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자, 실수로 아마 위키 백과를 읽으면서 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예. 모순에 의한 증명을 수행하게 해주는 것이 그 이중부정 제거 규칙이라고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설명했고, 구성주의 논리에서는 이게 항상 가능하진 않다. As an exercise, you might try proving the converse, that is, showing that EM can be proved from DNE. 역이라고 하잖아요. 역은 이제 반대 방향의 함의를 가리키는데,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EM이라고 하는 그 배중률을 바탕으로 이중부정 제거 규칙을 증명했잖아요. 이제 반대를 원하는 거예요. 이중부정 제거 규칙을 바탕으로, EM 배중률을 증명하라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예, 해볼게요. 그래서 티어럼 핵심어를 쓴 다음에 em of dn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정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P만 필요하지 않나요? P는 명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은 P가 가정은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하는 거는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냥 예,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P이거나 P가 아니다. 다음에 소리를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셔야 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EM 쓰시고 P 쓰시면 이거 증명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중 부정 제거 규칙을 바탕으로 배중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증명에서는 배중률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령 제가 날아다니는 분홍색 코끼리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증명하고 싶다고 가정할게요. 증명하려고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럴 순 없어요. 날아다니는 분홍색 코끼리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날아다니는 분홍색 코끼리는 존재하니까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를 그 증명의 그러니까 그 증명에서 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정하는 순간 그건 의미 없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번, 9번 줄에서 EM이라고 하는 배중률은 아예 그냥 쓰면 안 돼요. 그거를 쓰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증명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EM 안 쓰고 이거 어떻게 증명하더라? 기억이 약간 안 나는데요. 잠깐만요. Showing that EM can be proved from DNE. 오늘 아마 이거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그러면 중간에 좀 끊어볼까 하는데 45분까지 풀어보고 그 안에 풀지 못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증명은 어떻게 했더라? 음, 그러니까 왠지 그러니까 배중률을 쓰지 않고서는 이거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중 부정 제거 규칙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거나 P가 아님을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이중 부정을 먼저 가정해 보는 거죠. 아니다. 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이중 부정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DNE 쓴 다음에 밑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줄의 증명을 우리가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P거나 P가 아니라는 선언의 이중 부정이 참임을 이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엔 우선 가정을 좀 하나 써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H라는 것은 P거나 P가 아님이 거짓이라는 명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바탕으로 우리는 거짓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H가 증명하는 명제를 아예 명시적으로 써놓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좋으라고. 잠깐만요.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거는 거짓 명제. 여기까지 했고, 자, 이제 그러면 모순을 보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모순을 어떻게 보일까요? 그게 문제인데, 결국은 H를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H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P 또는 P가 아님이면 거짓임이라는 조건문의 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H라는 것이 함수인 거예요. 함수. 그래서 H 다음에 밑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밑줄은 H의 정의역에 속하는 어떤 증명이 되겠죠. 근데 그 증명은 P이거나 P가 아님이라는 선언의 증명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이걸 증명해야 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미 했던 거 그냥 또 한 건데요? 결국 우리가 원래 증명해야 하는 명제로 돌아온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헤매고 있으니까 과거에 제가 풀었던 증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이 교재를 읽으면서 메모한 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한번 좀 찾아볼게요. 3장의 풀이를 지금 찾으면 되는데 과연 제가 써놨을지 아닐지 모르겠네요. 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해설 영상이 길어지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하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내용을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후속 영상을 촬영하든 안 하든 해서 안 하든 나중에 제가 풀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어떻게 증명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만 보고요. 예전에 쓴 메모를 방금 찾았는데 증명을 해낸 것 같아요. 해냈는데 그 증명 제가 안 적었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는 풀었어요. 풀었지만 그 증명이 뭔지는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음. 고 아니면 제 생각은 그래요. H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세요. P가 P이거나 P가 아님이 거짓이다. 그러면 P가 참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그럼 제 생각은 이래요. P가 참이라는 가정을 하면 거기에서 거짓이 이끌려 나올 거예요. 그러면 P는 거짓이죠. 근데 P가 거짓이라는 걸 바탕으로 또 P가 거짓임을 아마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또 모순이 생기죠? 그러므로 모순이 나온다는 걸 아마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H not P라고 하는 명제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H not P는 뭐냐면 뭐 당연히 P가 거짓이라는 명제죠. 근데 이걸 증명하려면 가정을 해야겠죠? HP라는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짓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HP가 참이라는 가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뭐를 이끌어낼 수 있냐면 뭐를 이끌어낼 수 있냐면 음, 제가 지금 쓰고 싶은 게 뭔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P가 참이거나 P가 거짓임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거짓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HP는 P가 참이라는 가정이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거짓을 증명해야 돼요. 거짓을 증명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H라는 가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H는 P가 참이거나 P가 거짓이면 거짓이다 라는 조건문이거든요. 조건문의 증명이거든요. 그럼 이거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 값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그 함수 값은 포일스에 속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H는 P 또는 P가 거짓이면 포일스가 참임이라는 함의의 증명이니까. 그래서 H라는 함수를 어떤 식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식은 무엇의 증명이어야 하냐면 P가 아니라 P거나 P가 아님이라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배중률이 되는 거죠. 배중률의 결론이 되는 거죠. 이 결론을 지금 증명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맥락 안에서는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HP라는 가정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해야 좀 이해가 좀 더 잘 가게 쓸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겠는데, H라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H는 이미 우리가 설명했고, 그냥 여기 이 정도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예, 그냥 한 줄에 이걸 다 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증명으로 우리는 P가 거짓임을 증명했어요. 다시 말할게요. 11번 줄을 바탕으로 우리는 P가 거짓임을 증명했어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뭘 증명할 수 있냐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저는 지금 이 식을 좀 더 다듬을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느 정도로 유형 주석을 쓰는 게 좋을지가 약간 고민되네요. 예, 그게 고민됩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식을 써주는 게 좋을지. 쇼 자체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스타일에 대한 겁니다. 스타일. show, voice, from. 그다음에 쓰고, h 쓰고, 예,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오히려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음,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 h 쓰고, 네, 그냥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P가 거짓이라는 게 이제 증명됐죠? P가 거짓이므로 우리는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EM이라고 하는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P가 참이거나 P가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증명이 될까요? 왜냐하면 P가 거짓이라는 걸 방금 밝혀냈으니까. 그 또는의 오른쪽 이 인 R가 무엇의 약자였는지 지금 또 헷갈리는데 인젝트 아니었나요? 인젝트 또는 인트로라는 의미. 왜 이건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헷갈려요, 자꾸. 아, 인젝트, 라이트. 검색을 해도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맞을 겁니다. 잘 안 나오네요. 오른쪽 도입 규칙입니다. 여기서 이는 그냥 인트로로 이해해도 괜찮고요. 인젝트란 말을 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HMP 쓰면 되죠. 자, 그러면 EM을 증명했잖아요. 그럼 증명이 끝났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EM이란 걸 증명하는 게 우리 증명 목표인 건 맞아요.
맞지만 지금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식을 다 완성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람다 함수식 안에서는 우리의 증명 목표는 그 P 또는 P가 아님이라는 선언이 아니고요. 거짓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거짓이 우리 증명 목표입니다. 모순이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EM을 증명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증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다 한 겁니다. 다 했어요. 이걸 HEM이라고 할까? EM 그냥 EM이라고 쓰지. EM이라 했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HEM이라고 쓸까 봐요. 네. 자, 보세요. H와 아래 증명 목표를, 그러니까 증명 목표와 그 맥락을 보시면 H랑 HEM이 서로 모순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명을 다 한 거예요. H 쓰고 HEM 쓰면 됩니다. 됐죠? 예. 아니면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항상 식을 어떻게 쓰는지가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쓸까 봐요. 이게 보기 좋나요? 아니면 나쁜가요? 한 줄 안에 쓰는 건 약간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을 했어요. 과연 제가 이걸 증명할 수 있을지 아닐지 저도 확신이 안 섰는데 약간 헤맸지만 즉석으로 증명을 다시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해낸 것 자체가 뭐냐면 과거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까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해야 할지 추측해낸 것 자체가 기억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억을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기억이 없었다면 아예 증명을 하는데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 증명을 하는 방법이 기록돼 있긴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뭐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3단 퀴즈에 넣을 겁니다. 제가 해설 영상을 하도 오랫동안 찍다 보니까 그 영상에서 제가 이건 퀴즈에 넣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한 부분들을 다 기억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못 넣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저랑 지금의 제가 그래도 비슷한 방식으로 교재를 해석한다면 비록 과거에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잊어버렸더라도 이 교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 3단 퀴즈에 넣을 겁니다. 예, 그렇고 자, 어쨌든 간에 이중부정 제거 규칙에서 대중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자, 다음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The classical axioms also give you access to additional patterns of proof that can be justified by appeal to EM. 고전 논리의 공리는 이용자로 하여금 그 배중률에 호소함으로써, 그러니까 배중률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중률에 따라 정당화되는 추가적인 증명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뭐 여기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른 증명을 수행할 수 있다. by cases라는 이런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by cases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는 그 다음에 유형 주석을 보고 알 수 있어요. H1이라고 하는 가정은 P가 참이거나 P가 거짓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P가 참인 경우, P가 거짓인 경우를 각각 나눠서 증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거고, 이중부정 제거 규칙을, 그러니까 by cases라는 건 사실상 그 오어 1님,
EMP라는 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식, 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 이거랑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예, 같아요. 그냥 그 위에 나와 있는 식을 더 간단히 표현한 게 by cases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모순에 의한 증명, 간단히 아마 이걸 모순법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순에 따른 증명을 할 수도 있다. by contradiction. 그러니까 by contradiction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P가 아님이 아님을 증명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P가 거짓이라는 가정을 해서 모순을 이끌어내줘요. 그럼 결국 이 람다 함수식 전체는 P가 아님이 아님, 즉 이중부정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원래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P가 거짓이면, 근데 거기에서 모순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보니까, P가 아님이 아님, 그리고 P가 아님. 이게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거짓을 증명했네요. by contradiction은 사실상, 이중부정 제거 규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거 자체가 그냥 이중부정 제거 규칙을 사용한 거예요. 예. 아니면 by contradiction이라는 함수 자체가 이중부정 제거 규칙의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름이 마치 어떤 핵심어처럼 생겼지만 그냥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고 정리이네요. 이 증명은 뭐 그렇게 열심히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게 이중부정 제거 규칙의 이름인 겁니다. 정식 이름이 린 라이브러리 안에서는 by contradiction인 거예요. 뭐 DNE라는 이름을 쓰지 않은 거죠. 그리고 by cases 같은 경우에는 by cases는 어떤 규칙 자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5월 1림 EMP라는 식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f you are not used to thinking constructively, 구성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면 it may take some time for you to get a sense of where classical reasoning is used. 어디에 고전 추리가 사용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고전 추리가 사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기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It is needed in the following example because from a constructive standpoint, knowing that P and Q are not both true does not necessarily tell you which one is false. 이거는 아래 명제를 좀 봐야겠죠? 자, P이고 Q이다가 거짓이면 P가 거짓이거나 Q가 거짓이다. 수학 시간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수학이 고전 논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모든 수학이 고전 논리를 바탕으로 하진 않아요. 구성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수학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좀 슬프지만 그런 수학은 학교에서 거의 안 가르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학교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구성주의 수학은요, 이론 컴퓨터 과학 수업에서 요즘은 더 잘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전 수학자들은 구성주의 수학에 관심이 없고, 구성주의 수학자들은 근데 구성주의 수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 수학 분야에 관심을 두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약간 컴퓨터 과학 관련 이론 연구를 하시는 일이 좀 잦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 대학에서 순수 수학이나 응용 수학이 순수 수학만 한정해야겠네요. 대학에서 순수 수학을 공부했다면 이런 규칙은 너무나 당연한 거로 받아들일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수리 논리학을 잘 모른다면. 근데 잘 안다는 가정하에 일단 이거에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성주의 논리와 구성주의 수학에서는 이게 당연한 건 아닌 거예요. 이걸 정리로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철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왜 구성주의 논리가 쓰인지 보면 5월 1림 EMP라는 식이 나와 있죠. EM이 배중률이니까 일단 고전 논리 정리를 사용한 게 맞습니다. 이 식 전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y cases라고 간단히 그러니까 by cases라는 간단한 식으로 대체할 수 있죠. 그 다음 식의 구조를 보시면 P가 참인 경우, P가 거짓인 경우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그 다음에 이 증명 목표를 달성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의 문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구성주의의 관점에서는 P와 Q가 동시에 참이 아니라고 해서 무엇이 거짓인지를 바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P가 거짓임을 알 수 있냐? 아니죠. Q가 거짓임을 알 수 있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구성주의 논리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고전 논리에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P가 참이거나 거짓임을 우리가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배중률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P가 참인 경우 한번 볼까요? P가 참인 경우에는 지금 보아하니까 P가 참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Q가 거짓임을 이끌어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약간 좀 복잡한데 이거부터 볼게요. Q가 일단 참이라고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모순을 이끌어내야겠죠. 모순을 어떻게 이끌어냈냐면 H를 사용해서 H를 사용해서 이끌어낸 거예요. H는 거짓 도입 규칙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H를 가지고 함수 적용을 한다는 거는 거짓 도입 규칙을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 제거 규칙이라고 그러니까 부정 제거 규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짓을 도입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H를 뒤에 나온 식에 적용한 거잖아요. 근데 뒤에 나온 식은 보니까 이거 P가 참이다, Q가 참이다. 따라서 P와 Q가 동시에 참이다라는 그 연언의 증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P와 Q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P와 Q의 증명이 모두 있으니까 P 그리고 Q라는 연언이 참이 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순이 이끌려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Q는 거짓이죠. 그럼 Q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냈으니까 P가 거짓이거나 Q가 거짓이라는 선언은 참이 되죠. 왜냐하면 Q가 거짓이니까. 자, 그 다음 경우 P가 거짓인 경우 그럼 뭐 그냥 결론은 금방 이끌려 나오죠. 왜냐하면 선언의 왼쪽 도입 규칙에 의해 논리합의 왼쪽 도입 규칙에 의해 그 P가 거짓이라는 명제가 포함된 논리합이 참이 되니까. We will see later that there are situations in constructive logic where principles like excluded middle and double negation elimination are permissible. 여기에서 이 말은 약간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성주의 논리에서 그 배중률의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이중 부정 제거 규칙의 구체적인 사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로 이 문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한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명제 P에 대하여 P가 참이거나 P가 거짓이라는 것을 구성주의 논리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명제 P에 대해서는 그것이 참이거나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명제에서만 배중률의 사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배중률뿐만 아니라
이중 부정 제거 규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례를 뒤에서 설명해 줄지 모르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린이 그 사실을 사용한다는 얘기이고요. The full list of axioms that are used in Lean to support classical reasoning are discussed in Axioms and Computations. 이거는 마지막 장 내용인데 린의 공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린은 어떤 공리를 사용하고 있는가? 마지막에 아마 12장이죠? 12장에서 다룹니다. 자, 이제 진짜 끝이 난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읽어드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됐네요. 명제적 타당성의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명제에 대하여 성립하는 어떤 명제, 합성 명제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Lean Standard Library contains proofs of many valid statements of propositional logic. 린의 표준 라이브러리, 핵심 라이브러리를 포함합니다. 아니, 포함한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얘기하는 표준 라이브러리는 그 진짜 린의 표준 라이브러리랑 핵심 라이브러리를 포괄하는 말인 거죠. 하여튼 거기에는 명제 논리의 많은 타당한 진술들의 증명이 있다. All of which you are free to use in proofs of your own. 당신만의 증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증명들 말이에요. 그런 증명들을 당신이 직접 작성하는 증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 항등 명제? 그러니까 항등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항상 같다는 게 아니라 항상 성립하는 명제. 그래서 이걸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 몇 가지 흔한 항상 성립하는 명제들의 예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여러분이 다 증명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멘티 분들은 거의 다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9번에서 25번까지는 고전 추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고, The sorry identifier magically produces a proof of anything. 소리라고 하는 식별자는 어떤 명제든 간에 그 명제의 증명을 마법처럼 만들어낸다. 또는 아무 자료형의 객체를 만들어낸다. 물론 그것은 건전하지 않다는 거는 뭐 견실하지 않다는 말로 저는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표준적인 번역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논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타당성과 건전성이 또 같은 의미는 아니어서 타당성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네요. 어, 옳지 않다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설명드리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증명 없이 그냥 소리라고 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기능이 있냐? 증명을 작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소리를 쓰는 게 편리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 방법으로서는 견실하지 않지만, 건전하지 않지만, 즉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걸 바탕으로 거짓 명제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뒷부분을 먼저 읽어볼까요? 긴 증명을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데 유용하다. 자, 앞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Lean produces severe warnings when files use or import theorems which depend on it.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식별자에 의존하는 정리들을 사용하거나 가져오면 어떤 파일들이 그런 소리가 포함된 정리들을 사용하거나 가져오면 심각한 경고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맞죠? severe. 예. 엄한 경고를 린이 한다. 하지만 뭐 그 다음 문장은 제가 아까 읽었고, start writing the proof from the top down.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증명 작성하라. 이게 뭔 뜻이냐면요. 목표를 바탕으로 그 가정에 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바탕으로라고 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볼게요. 목표에서 출발해서 가정에 도달하란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증명하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증명 방식은 가정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건데, 근데 함수식을 쓰다 보면 목표에서 가정으로 자꾸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이 목표를 증명하려면 뭐를 증명해야 하고, 뭐를 증명하려면 다른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 다른 걸 증명하려면 가정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에게 그 가정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증명은 성립한다. 이 증명은 끝난다. 와 같은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방향, 역방향으로 증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탑다운이라는 말을 쓴 것 같고, using sorry to fill in subproofs. 부분 증명을 소리로 채우면서 그렇게 긴 증명을 작성하란 얘기입니다. Make sure Lin accepts the term with all the sorries. 린이 그 모든 소리가 들어있는 증명항을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오류가 있고 그걸 고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Then go back and replace each sorry with an actual proof. 각각의 소리를 미안이라고 하는 이 식별자를 실제 증명으로 대체하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소리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Here's another useful trick. 소리 말고 밑줄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뭐 계속 그렇게 해왔죠. Recall this tells Lin that the argument is implicit. 근데 이 기능 자체는 원래는 암시적 인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렇죠? And should be filled in automatically. 원래는 이것은 린이 그 밑줄에 해당하는 항을 알아서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안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안 될 겁니다. If Lin,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복잡한 경우면 안 됩니다. If Lin tries to do so and fails. 린이 그 밑줄을 채우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 It returns with an error message don't know how to synthesize placeholder. 자리 표시자를 어떻게 합성할지 모른다는 오류 메시지를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Followed by the type of the term it is expecting. 그것이 기다리는, 그것이 예상하는 항의 유형이 이 오류 메시지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엔 뭐가 나오냐면 and all the objects and hypotheses available in the context. 주어진 맥락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객체와 가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for each unresolved placeholder. 해결되지 않은 각각의 자리 표시자에 대해 린이 무엇을 보고하냐면 부분 목표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밑줄을 그 부분에서 해결돼야 하는 부분 목표를 린이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채워야 한다고 했죠. 밑줄을 채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You can then construct a proof by incrementally filling in these placeholders. 린이 그런 메시지를 다 보낸 뒤에 이제 사람은 뭘 하면 되냐면 그 각각의 자리 표시자에 가서 실제로 증명을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증명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분배성에 관한 예제인데 P 그리고 Q 또는 R은 P과 Q이다 또는 P과 R이다 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 여기서 제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선 써도 돼요. 써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목표는 모든 명제 PQR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내용적 그러니까 동의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동등할 뿐만 아니라 왼쪽에 나와 있는 합성 명제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합성 명제는
논리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PQR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항상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증명 과정 자체는 저는 안 쓸게요.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고전 추리를 필요로 하는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아하니 일단 가정을 했죠. 그 다음 가정도 있죠. 두 가지 가정이 있는 거예요. P 그리고 Q가 아님이 거짓임, 그리고 P가 참임.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Q가 참임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551님 EMQ라고 하는 것은 by case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Q가 참인 경우, Q가 거짓인 경우를 나눴는데, Q가 참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냥 Q가 참이죠. 그렇고 Q가 거짓인 경우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 자체는 제가 보니까 이중 부정 제거 규칙을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한번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3장 여기서 끝내야 이제 제가 다음 일을 할 수 있죠. 예. 지금 약간 저는 장시간 방송을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지치는데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워볼게요. by contradiction 쓰고 밑줄을 하나 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Q가 거짓임에서 모순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Q가 거짓이라는 가정에서부터 모순을 이끌어낸 게 우리의 증명 목표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할 거고, 잠시만요. 근데 교재에서는 show false from이라고 하는 식은 안 썼죠? 그럼 저도 이거 안 쓸게요. 아이고. 예. 다 지웠고요. 그래서, 거짓을 증명해야 하는데, 자, 거짓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보니까, 근데 그냥 다 된 것 같은데요?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죠. 그러면 P 그리고 Q가 거짓. 심이 참이죠.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가정은 H에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거기에서 모순이 나오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함수 H를 언급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함수값을 우리가 만들어낼 건데, 그러려면 H에 집어넣을 수 있는, H에 입력할 수 있는 어떤 정의역 원소가 필요하죠? 입력값이 필요한데 그것은 P 그리고 Q가 아님이라는 연원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익명 구성자 기호를 쓴 다음에 밑줄 쓰고 쉼표 밑줄 쓰고 나서 반점이라고도 해요. 이 쉼표. 각각을 채워 넣을 겁니다. 첫 번째는 P의 증명이고 두 번째는 Q가 아님이라는 증명이죠. Q가 아님의 증명. 그래서 HP 쓰고 HNQ.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Q가 참이면 Q가 참이라는 뭐랄까 너무 당연한 그런 그 경우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고 만약 제가 좀 더 식을 좀 바꾼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스타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증명 내용은 바뀌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게 더 나은지 아닌지는 그냥 개인의 기호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남아있는 거는 연습 문제 푸는 거고요. 지금 제 멘티 분들이 거의 다 연습 문제는 이미 다 풀었습니다. 몇 가지만 빼고요.
그래서 한 분은 제가 이미 채점을 했었고 다른 분들의 채점을 하면 됩니다. 내일 할 거고요. 오늘은 자러 갈게요. 자러 가겠습니다. 하여튼 3장 해설 영상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녹화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래도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 4장은 보편 양화사, 존재 양화사, 그리고 같음에 대한 장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데도 아마 시간이 걸릴 건데 이때는 제가 추가 학습 자료는 같음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 양화사와 존재 양화사. 양화사란 말은 정량어라고도 정량어라고도 부르는데 보편 정량어와 존재 정량어에 대한 추가 학습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그 학습 자료부터 먼저 해설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교재 읽으면서 제가 그 자료를 함께 읽을게요. 그렇게 해야 해설 영상의 수가 너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서 끝낼게요. 제 해설 영상 계속 봐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 보셔도 돼요. 본인이 이 교재 내용을 그냥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제 영상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이해 안 가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거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만 찾아서 제 영상을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